그 이제 스미소니언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 제가 원래라면 이런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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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래라면 이런 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요치 않고요.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아시면 되고. 이제 스미소니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박물관은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 미술관은 근데 서양이나 일본의 경우는 있는데 한국은 아직은 없지만 뭐 미술 한 점 가지고 하는 박물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런 거는 근데 힐링이 되더라고요. 의자 하나 두고 앉아 있게 해주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제가 박물관이 그 어뮤즈먼트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근데 박물관이요 에듀케이션 공간이에요. 세계적으로 아직도 교육이에요. 근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이걸 좀 바꾸고는 했는데 그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어뮤즈먼트의 공간이 있는데 좀 더 힐링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의 박물관에 대한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쉽지 않아요. 박물관이 너무 이것과 유관하기 때문에 돈과 유관하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박물관에 관한 가장 메인이 되는 개념은 요거예요. 아이콤에서 한 건데, 국제박물관 협회라고 해요. 이거 2002년인가 3년에 한국에서 해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우리 학예사들 한 2년 동안 뺑이 쳤어요. 가방도 엄청나게 좋은 거 줬는데 몇 개 갖고 있었는데 어디다 둔지 몰랐어요. 나랑 친한 선생님이 담당이어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밥도 많이 얻어먹고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박물관이란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 교육하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이게 박물관 학에서의 메인 개념입니다. 그 어떤 박물관학 체계보다도 아이콘 규정이 짱이거든요. 이제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여기에 베이스 되어져 있어요. 이제 조금 달라요. 유네스코는 좀 더 학문적이에요. 유네스코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아시죠? 자료는 그 박물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수장고죠. 전 수장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박물관에서 수장고는 그 박물관에 보이지 않는 곳인데 진짜 학예사의 꽃이 수장고인데 학예사의 꽃은 전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아니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오래된 유물부의 짱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김 XY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평생 그분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워서 일을 배웠는데 그 메트로폴리탄이나 이런데 유물이 나갈 때 이제 메인이 되는 유물은 국보는 안 나가요. 아시죠? 방가사유상 한 번 딱 나갔는데 엄청 욕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방가사유상을 나갈 때 이분이 포장을 했대요. 근데 어떤 포장을 했냐면 서양의 포장 방식은 그 저기 있잖아요. 압축으로 된 그 뭐라 그러죠? 스티로폼으로 하잖아요. 짝짝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오동나무에다가 관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갑자기 그 뭐라 그러죠? 그 하얀 거 있잖아요. 스티로폼 말고 맨 처음에 스티로폼으로 싸요. 종이로 싸고 스티로폼으로 싸고 오동나무 관에 넣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기 이전에 또 이렇게 하얗게 된 그 단단한 그거 있어요. 이름 이렇게 넣는데 이 사람이 스티로폼이 아니라 전통 한국의 매듭으로 해가지고 그 기저귀 천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묶어서 박스 안에다 넣는데
맨 처음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이제 저는 들었던 얘기 본인한테. 그래서 메트로에서 그 비교를 했대요. 이제 이거는 아닌데 그릇을 가지고 복제품 그릇을 이렇게 매듭으로 묶는 것과 스티로폼으로 묶는 것과 이렇게 고정시킨 것과 떨어뜨렸대요. 스티로폼은 깨졌는데 이게 우리 매듭으로 묶은 거는 안 깨졌대요. 그래서 본인은 평생 이거를 정말 정년하고 나서도 계속 하셨어요. 일부는. 근데 그 뒤로 이분의 이런 테크닉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박물관은 그런 유물을 포장하고 회포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업체가 그죠? 근데 그거를 학예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갔더니 그거를 6개월 동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물부에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수장고로 출퇴근을 아침에 10시쯤 들어가서 점심 먹고 5시, 4시 반까지인가 해요. 근데 이유가 있어. 우리는 빨리 끝내. 그분이 빨리 끝내요. 그래서 우리는 총알같이 수장고 저쪽 편에 중국집으로 가요. 지하 중국집으로 아시죠? 네, 거기 가서 우리는 바로 탕수육과 소주를 마셔요. 그게 우리의 일과였어요. 6개월 동안. 정말 저는 6개월밖에 안 했어요. 바로 제가 용산박물관으로 그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면서 근데 6개월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내고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또 박사 받았다며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좀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박사 필요 없어. 그 여기 저 대학교 졸업 필요 없다. 얼마나 성심성의껏 일하는 게 좀. 여자 학예사 선생님이 양복 입고 오니까 이거 입고 오니까 너 왜 이거 입고 왔냐? 너 오늘 처음 보냐 그러더라고. 그리고 저기 반지, 귀걸이, 그다음에 이거 안 돼요. 뭐라 그래 크림, 페디큐어. 이런 다 거 안 돼. 다 확인했어 우리. 안 돼. 본인이 다 이렇게 봐.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반말해요. 이거 왜 이거 하고 왔냐 그래. 매니큐어 지워 그래. 너무 고마운 거죠. 진짜 지나고 나니까 고맙더라고. 요즘 그랬다가는요 바로 올라가요. 그 선생님은 그러셨어요. 다 국립박물관 다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렇게 저도 반지 다 묶이게 있었어요. 예전에 배웠을 때 유물 화성대. 그러니까 목걸이도 안 된다고 그러시고 치마도 안 된다고 그러시고. 치마 안 입고 다녔어. 네, 저도 바지 입고 다녔어요. 치마 입고 막 사다리 한번 탈래 그랬어. 왜 그러냐면 전시실에 유물이나 캡션에 약간 문제가 있으면 그걸 누가 하냐면요 학예사가 담당 학예사가 해요. 그러니까 진열장 이거는 누구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놨었어요. 이제 물론 학예사만 안 가요. 수장고에는 3명이 갔고 전시실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이 같이 작업하게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출불 대장에다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키 있잖아요. 진열장 키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사가 깨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안 거야. 이게 안 해. 그리고 가끔 지나가다가 열어본단 말이야. 가가지고 다시 너 열어놓고 왔어? 너 그러더라고. 하여튼 좀 좋은 정말 추억인데 참 좋은 기억이 있어요. 수장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평택박물관 아마 수장고 멋지게 만드실 거라고. 네. 가시면 꼭 수장고도 보고 오세요. 네. 수장고도 보시고요. 수장고 한 말씀 하시게 해드릴게요. 세 분은 한 말씀 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조사하는데 이거는 제가 비하오에 있는 교토의 비하오에 있는 과학관을 갔더니 정말 더럽게 멀어가지고 오사카에 있는데 혼자서 갔어요.
제가 좀 길이 어두워서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기차 타고 갔는데 1시간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 일본어가 좀 짧아요. 지금도 짧지만 근데 의사소통은 해요. 전화 안 하고 생으로 갔거든요. 담당자 찾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30분 얘기하고 알았어. 아, 생화학자였어요. 생화학자. 그리고 생물학하고 과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과학관을 꾸며놨더라고. 그 비화호 옆에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위치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같으면 어디 갈까? 아, 순천만 옆에 이런 데에 과학관이 있는 거예요. 비화호 박물관, 과학관이고. 그래서 그 조사 연구는 박물관의 성격과 연구자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뭐 잘 모르겠어요. 전시 요즘은 큐레이터가 전시를 예전에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박물관의 어느 부장님은 칼질을 정말 잘해요. 아시나 보다. 저기 춘천박물관 관장이셨던 분이신데 기가 막히게 해요. 그 스티로폼을요 자를 안 대고 칼로 그대로 쫙 그어 정확하게 직선으로. 그리고 그 핀이 있어요. 핀을 꼽는 거 이거 없이 바로 한 방에 탁탁 박아. 오랫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구석기 고고학자 정말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칼질을 더 잘해. 알려드릴까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아요. 정말 약간 성격 괜찮아요. 하여튼 예전에는 학예사가 했는데 요즘은 다 디자이너가 붙어요. 그래서 중박도 지금 디자이너가 있고 민박도 있고 대박도 디자이너가 있어요. 근데 학예사가 좀 하는 게 좋아요. 연습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부담되겠다. 근데 저도 그 전시를 제가 4번인가 해봤고요. 저는 딱 4번밖에 안 했어요. 중박에서. 왜냐하면 용산으로 가면서 전시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한글전 제가 했었어요. 한글전하고 몇 개 했었어요. 근데 큐레이터는 한 1년에서 6개월 정도 이거 스터디 하느라고 참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학예사들은 이게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전시하는 게. 그리고 딱 개막식 날 신발 구두 신고 양복 입어도 돼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부장급 이상의 복장이세요. 그리고 뭐라고 안 해. 특히 여자 학예사 선생님들은 뭐 괜찮아. 근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용산 시절이 되니까 사람이 많아져서. 근데 제가 저는 여기 광화문 시절도 좀 있었는데, 에이 옷 입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굉장히 먹는 건 잘 먹었어요. 나름대로.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시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덕택에 저 압구정동 거기 무슨 거리죠? 로데오 거리 밟고 있잖아요. 명품 거리. 이름이 갑자기. 가로수길은 저 아래고요. 압구정동 있으면 거기 이렇게 명품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샤넬, 루이비통 뭐 있는 거기 무슨 거리죠? 하여튼 거기를 가끔 갔어요. 근데 그 시절에 루이비통의 야외에 메쉬로 된 가리개를 보러. 메쉬로 된 가리개가 한국에 그때 거기밖에 없었대요. 그 디자이너 하시는
아까 나왔던 어느 분께서 거기 걸려 있다고 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시과 직원이 다 보러 갔었어. 근데 그 동네 가보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건물이 더럽게 예뻐요. 그래서 이게 또 눈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눈이 높아지는 건 확실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놀게 해주셔야 돼요. 네. 놀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그랬는데 내 위에 미술사 하시는 선생님들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2박 3일 홍콩 전시를 갔다 오더라고. 난 돈 없거든요. 저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 동경박물관에만 오는 전시가 있었어요. 한국까지 안 와요. 그걸 보러 가대. 그래야 되나 봐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일이 전시라고 생각해요. 좋아서 하는 일. 요즘은 정말 교육 시대라서 진짜 한국도 뭐 박물관 교육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다문화 전시는요 대박이나 중박이 아니라 민박이 잘했어요. 특히 그 다문화 그 버스 네. 이 버스 짱이었어요. 저는 그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천진기 관장님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외 시설물도 민박이 그거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민박이 어린이 박물관도 어린이 박물관의 원형이 민박이에요. 대박이 아니었어요. 진짜 어린이 박물관의 짱은 프로그램으로는 경주 박물관이었어요. 나중에 보세요. 윤경렬. 윤경렬. 잊어먹으면 안 돼요. 꼭 보세요. 윤경렬 선생님이 경주 박물관에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분이 고유섭의 제자예요. 고유섭의. 네. 아시죠? 네, 돌아가셨어요. 아드님도 돌아가셨구나. 제하시는구나. 네, 돌아가셨어요. 아드님도. 따님은 이제 저기 참 하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네. 네. 보셔야 돼요. 네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세요. 저는 뵌 적은 없는데 저랑 친한 선생님이 그분한테 배웠어요. 지금 관장이죠 거기. 누군지 알겠죠? 네. 세상에 그래서 까칠한 그 관장이 별로인데 너무 존경해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2년 남았는데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 2가지 하고 그만둘 거래요. 정리하고. 윤경렬이라고 하는 분이 어린이 박물관은 경주 박물관에서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잘난 척 할게요. 그 고유석 그러니까 이분이 윤경렬 선생님이 그 인형이 예뻐가지고 학가다 인형 만드는 걸 일본 가서 3년 배웠대요. 3년 배웠는데 고유섭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나 앞으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고유섭 선생님이 너는 3배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 일본 냄새를 빼라 그랬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대. 그리고 거기 간 김에 저기를 오지호 선생님을 뵀대요. 당시 오지호가 거기 있었나 봐요. 원래 오지호는 그 광주 분이세요. 나중에 조대에서 근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약간 그 부역의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나타나셨던 분인데 하여튼 그 해방 전에 개성에서 이 두 선생님을 만난 거야. 근데 오지호한테선 백이민족론을 배우는 거야. 왜냐하면 야나기 무네요시가 한국 사람은 돈이 없어서 조선시대 때 흰 옷 입었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지호 선생이 그게 아니라 선비로서의 차려입은 거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새롭게 인식했다고 윤경렬의 선생님의
쓴 책이 있어요. 남산 관련된 책 열화당 책 2권 말고 자신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린이 박물관은 경주로 갔어. 경주로 가서 10년만 계신다 그러다가 평생 거기 사셔서 아드님도 그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기념관을 지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2021년에 기념관 지었는데 축사를 관장님이 하셨더라고요. 연탄에서도 봤더니 가봤어요. 거기 수장고 만드셨어요? 수장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 선생님이? 네, 저희 회사가 짱이다. 아 진짜 세상이 좁아요. 저 못 가봤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하려고 이 얘기 한마디 하려고 조사를 했거든요. 몇 시간 동안 쫙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네, 윤경열 어린이 박물관 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린이 박물관 교육할 때 윤경열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박물관 교육 정말 요즘 짱이잖아요. 대부분 석사 논문이요 박물관학에서 박물관 교육 주고 있어요. 쓰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사하면 돼요. 샘플 쪽 이렇게 그 뭐야 설문지 가지고 금방 할 수 있어요. 아 금방은 아닌데 조금 걸리지만. 자 이제 관장 아시죠? 일하는 사람 큐레이터 학예사 학예원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학예원 출신의 우리 동네 지역 박물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순천 이야기 하려고요. 순천에 제가 살아요. 저희 학교는 청암대학이라고 덕월동에 있어요. 그 봉화산과 함께 남산자락의 밑에 용골이 있는데 그래서 에너지가 충만한. 나 이거 얘기 들으면서 용산박물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기친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순천에 국립박물관은 정식으로는 없는데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시립으로 순천 기독교 역사박물관. 이거요 일부러 PPT 안 만들었어요. 와서 봐주세요. 그리고 나간읍성의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 이 2개가 시립박물관이에요.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2개의 공간이 다 지하 전시실이에요. 근데 나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가는 문화재 보호 지역이라서 건물이 밖으로 고층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박물관도 이상하게 메인 전시실은 지하로 되어져 있어요. 순천이 그 동부 지역의 기독교 선교에 남장로교에 상당히 빠른 시기에 교회가 들어와서 순천에는 큰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수님들이 가자 그러면 가끔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요.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나쁘지 않아서 저는 교회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관련된 유적이 정말 많아요. 저희 순천 지역이. 그리고 저희 학교에 뿌리가 되는 순천 의료원이 있는데 그 일대가 다 기독교 역사 유적지예요. 혹시 여러분 양림동이라고 아세요? 광주에? 거기보다 더 저희께 더 좋아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양림동은 묘지 말고는 볼 게 없거든요. 저희는 선교사들이 살았던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기독교 박물관이 있고 또 하나가 그 한창기 선생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책 아시죠? 그 영문판 브리테니카 사전. 이걸로 해서 돈 버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한창기 선생님이 순천시에 기증하셨어요. 나간읍성에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민예 박물관이에요. 유물의 퀄리티는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리고 나간읍성 와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한국의 3대 읍성인데 저희께 제일 좋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예. 예, 정말 괜찮아요. 진짜 이뻐요. 진짜 이쁘죠? 네. 언제? 저 언제 갔냐고? 언제가 예쁘냐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 봄, 봄? 춘기가 겨울에. 겨울은 안 갔어. 겨울 다시 오세요. 막걸리 사드릴게요. 그 우리 막걸리는 흑막걸리가 좋아요. 순천에. 아, 달짝지근하고요. 빈속에 먹으면 정말 좋아요. 찌릿찌릿. 저 술 잘 못하거든요. 흑막걸리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또 흑마늘이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몸에. 근데 요 두 박물관을 핸들링하는 학예사가 한 분 계세요. 김엑스. 전쟁 박물관의 학예사 출신. 그럼 박물관 지어야 되잖아요. 민속박물관 순천 분관 짓는다 그러더니 안 짓더라고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일본의 경우는 오사카 시립미술관은요 대학에서 위탁 경영해요. 운영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만 관장님이 나가셨어요. 2010년까지 제 기억에. 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괜찮은 저 같은 큐레이터한테 그런 일을 시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루나 이틀 볼런티어로. 근데 나 안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깐깐하겠어요. 저 성격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에는 가가지고 말해가지고 제가 걸리면 잘렸어요. 일을 하는데 팀을 만들었는데 일반 공무원으로 팀을 만들었어요. 학예사가 있어야지. 학예사 팀이 있어야죠. 전공별로. 그렇잖아요. 그렇지. 고고미술 역사하고 유물관리하는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출발하지. 수장고 어떻게 생긴 거 모르고 수장고 발주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얘기 잘못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잘렸어요. 그래서 가능하나 안 하는데 오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경험이 있는 학예사가 순천시에 있어요. 저희. 네.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요. 일 너무 잘해요. 성격도 세요. 팀장한테 맞받아가지고 팀장하고 안 좋아. 학교 선후배사예요. 대학교 선후배인데 그리고 지도교사하고 사이가 벌어졌더라고요. 진짜 근데 일은 정말 좋아요. 성격도 좋고. 박물관 가야죠. 네? 박물관 가야죠. 그러니까 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순천에는 사실 국립박물관이라고 순천대 박물관이 또 있어요. 국립대 박물관이 공립박물관입니다. 이번 정원 박람회를 마쳐서 관장님이 제가 아는 선생님이신데 거기 고대 80이에요. 사실 뭐 서양사 전공인데 뒷담 하는 거예요. 정말 좋으셔요. 서남사 특별전을 이번에 해요. 근데 서남사는 한 번도 유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팀장님. 밥 사드릴게요. 오세요. 서남사 특별전 보러 오세요. 우리 순천에 국밥 맛있어요. 국밥. 네. 그 다음에 겨울에는 꼬막정식, 벌교까지 안 가셔도 돼요. 짱둥어탕도 맛있고요. 네. 그리고 청암대학교도 있어요. 민족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박물관의 지방 박물관의 학예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예사가 어떤 생각과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꼭 그 국립박물관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공립박물관도. 근데 하여튼 순천은 그렇게 작은 규모의 박물관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유물 구입도 펄찬이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말 해야 됩니다. 아마 평택은 꼭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거 재미있어요. 이런 거 하면 제가 대상자가 돼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참가해봤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쪽에서. 그래도 참가해봤어요. 정말 필요합니다. 꼭 특히 그 다문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놔두고 해야 된다. 뭐 유물관리 레지스트라는 더 말하는 장소겠죠. 요즘은 근데 큰 박물관은 따로 뽑아요. 따로 안 뽑았으면 좋겠어. 같이 하게 해줬으면. 아마 여기는 같이 하게 되겠죠. 쉽지 않아서. 근데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존처리사. 보존처리 특히 항원 항습부터 해가지고 훈증하는 거 이런 거. 근데 잘 경험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웬만한 건 다 큰 박물관에서 대신 해줘요. 싹싹 빌리면 큰 박물관에서 진열장도 빌려줘요. 오래된 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볼런티어의 시대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들이 요즘 볼런티어예요. 근데 일본은 이미 30년 전부터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전 권해요. 왜냐면 학교 프로그램하고 지역의 박물관 프로그램이 연계가 잘 안 돼 있어요. 아이들이요 박물관에 갔다가 하면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그리고 박물관에서 뛰지 말라고만 하잖아요. 좀 뛰어도 돼요. 그리고 한국 박물관은 워낙 이게 다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 한국 사람들이 잘 만지거든.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미술관하고 달리 밀폐형으로 다 대부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2대의 박물관 저는 이제 다 놔두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 지식공작소라고 하는 그 참여연대 쪽에서 세계 각국의 에코형 박물관을 만든 과정에 관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북유럽의 경우는 80년, 90년대부터 환경박물관을 갖고 일본의 경우도 2000년대 이후에 상당히 많아요. 이건 지자체가 했어요. 특히 참여형 박물관이죠. 근데 평택은 이 정도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지자체가 하시는 게 맞는데 이거는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특히 폐건물지, 친환경적 공간이 있는 곳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참가하게 하는 거죠. 박물관 만드는 일도. 그러니까 그 포럼 같은 거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가능한 한 겨울에 자비 들여서 따라가 볼게요. 저도 방학 때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도 친환경적인 건 아니.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 얘기 조심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하는 게 나쁜 습관인데요. 정원은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근데 가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식민지 시대 때 조선 사람들은 만들어진 국민이었거든요. 일본 말로 쯔꾸라레루 고쿠민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진 환경에 살고 있어요. 잊어먹어요. 우리 만들어진 공간이 너무 익숙해요. 안 그런 친환경 박물관을 짓는다면 오늘 이 테마랑 안 맞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공장 부지나 시설지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예쁜 거 많이 되는데 아까 나왔었잖아요. 내가 단체장은 싫어.
겁나 가고 싶죠. 근데 일본의 경우나 북부 유럽의 경우는 정말 많아요. 리노베이션 해놨더니 그 벽돌 건물 있잖아요. 아까렌가라고 하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응? 요코하마도 있어요. 맞아요. 요코하마 말고 그 윤봉길 의사의 묘가 있었던데 그 일본 안에 정원이 유명한 동인데 거기를 갔더니 군 시설지를 박물관으로 만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응? 근데 한국도 성수동 있죠? 이 동네 카페 너무너무 요즘 멋있어요. 요즘 성수동 떠요. 네. 성수동 가보셨어요? 네. 성리단 때보다 성수동이 더 짱이더라고요. 거기가 신발하고 자동차 보수하던 동네예요. 제 여자친구가 그 동네 살아가지고 정말 꾀재재한 동네였거든요. 네. 그 동네 가면 밥도 싸고 그랬었어요. 저희 때는. 근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블랙은 좋겠어요. 요즘 네. 블랙은 공장. 그렇죠. 공장. 철 네, 철공조. 철공장. 김포 쪽에 조양마입니까? 그렇구나. 하여튼 한국도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건물은 박물관은 놔두고요. 작은 박물관들을 지자체가 같이 만드는 것도 좋아요. 맨 처음에 하고. 왜냐면 트러스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다 할 수 없거든요. 한 공간에서. 예. 요즘 최근에 만든 것 중에서 부산의 현대사 박물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조금 리노베이션해서 박물관을 쓴 거죠. 이 박물관 역사에서는 저는 역시 간송 선생님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송이 돈이 없어. 큰일이에요. 그래서 유물을 내다가 파는 세상이 됐어요. 삼성은 돈이 많지만 간송은 돈이 없어요. 본인과 자녀들과 손자들이 다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손녀딸이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였어요. 학예관이었어요. 아들은 교수를 하고 선생님이 돈 없잖아요. 난 저녁 먹고 갈 거예요. 그래서 떼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간성과 함께 저는 꼭 덤으로 전태일 기념관을 기억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박물관인데요. 나중에 여유 있으시면 여기 리노베이션 좀 해주십시오. 진짜 얼마 안 됐는데도 수표가 있는데 아실 거예요. 자, 김재원 박사와 함께 둘째 따님이죠. 김리나 여사의 동생이에요. 그렇죠? 한국 박물관에서는 이분을 뺄 수 없는데 이분은 아시니까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에요. 아리미스 교이치라고. 그러니까 식민지 박물관을 한국 박물관으로 만드는데 중간고리 역할을 했던 1년 동안 일본에 안 갔어요. 미안해요. 학생인 줄 알고. 여기 나이가 솔찬히 드셨더라고요. 미안해요. 거의 우리 아들 같은 나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아리미스 교이치가 1년 있으면서 식민지 청독구 박물관의 경험이 김재원 박사의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으로 계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지 말고 우리한테 전수 좀 해달라. 테크닉, 유물. 근데 박물관은 유물에 대해서 개별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유물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그 용산박물관 짓고 나서 하도 그 전시실에 냄새가 안 빠졌어요. 그랬더니 최고의 방법이 뭐냐고 웃는다. 뭐예요? 문 열어놓아요. 문 열어놓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면 돼요. 맞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면 돼. 우리 팬은 걸레가 되는 거죠.
박물관은 유물이 중요한 그런 거죠. 그 유물을 어떤 잘 인수인계를 하셨고 호흡총의 발굴의 테크닉을 실제 실현해서 한국 여기에다 이런 게 진정한 하늘 교류가 아닌가요? 일본과 한국이 박물관에서 그래서 한국의 박물관의 메인 색이요 일본 박물관하고 거의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2000년대 이후로 평택의 박물관의 색깔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제가 10분 남겨놓고 일찍 끝냈어요. 다행히. 저보다 실제 현장에서도 전문가 세 분 선생님이 계시는데 안노영 기자님 가셨죠? 원희사님, 김 대표님, 권수성님 중에서 한 말씀 여기는 그래도 말씀 좀 하셨어요. 권수성님 하신 분. 그리고 나서 질문 받을게요. 밥 먹을 거니까 좀 늦어도 되죠? 네. 청중. 네, 하시고. 예, 말씀하시라는 평택 박물관에 대한. 네. 새로 짓는 박물관에 대한 이제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고민을 늘 하게 되고 있는데요. 수장고에 대한 문제인데 요즘은 새로 짓는 박물관 이제 이런 정보인데 대구의 큰 이제 절에서 그 절에서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 기존에 너무 작으니까 큰 박물관을 짓겠다고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고 설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거기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박물관들을 돌아다녀 보시면서 옛날 박물관은 수장고가 다 이렇게 지하나 어디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저 파주에 있는데 요즘 새로 지었다는 데랑 경주 가보니까 사람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수장고를 그런 식으로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이제 이반자들은 그렇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학예 업무를 보실 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수장률도 떨어지고 같은 면적에 10개 넣을 수 있는 걸 2개도 못 넣는 상황이니까 지금 앞으로 지어질 최신 이제 박물관이 될 여기 평택 박물관의 입장에서도 보여주는 수장고라든지 아니면 수장고 원래 고유의 처음에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개까지 있으면 좋겠다. 수장품의 종류나 역사나 어떤 재질을 보면 좋고 이제 수장고를 어떻게 짓는 거에 대한 이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요즘의 고민들이 저희 같은 실제 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정답은 없는 얘기니까 그런 게 화두로서 지금 제일 고민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에도도쿄 박물관 수장고는 좀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떠 있거든요. 보화각도 그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화각은 이제 일반인들은 안 보이게 해놓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수장고 참 중요하죠. 네, 아니 언제 전문가 얘기를 듣겠어요. 진짜 현장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창룡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을 드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참석했는데 교수님께서 잘 주시니까 그래서 전시관, 박물관이든 저는 사실 여기 지금 참석하는 게 우리 팀장님의 열정 더하기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제작을 담당하고 현실화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엿보기, 약간 관음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올곧이 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사실은 현실은 되게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먼저 좀 듣고 싶어서 참석하는 거였고 사실은 크게 드릴 말씀보다는 오히려 제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현업에서 직접 여러 가지 전시를 주관하셨다고 하니까 주관은 아니고요. 실무 담당자였어요. 학예사였습니다. 학예관 아니었어요. 진행하시면서 저희 같은 업자들과 갈등 그리고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장에서 이렇게 겪었던 그 이론적인 얘기보다 이렇게 실무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질의 겸 이렇게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어찌됐든 그 지자체에서 한정된 이제 예산을 가지고 박물관을 보통 이제 건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축이라든지 수장고 얘기도 하시고 전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이 건립 단계에서 그 선택과 집중 내지는 또 어떤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 한번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냥 두 분 현장에서 정말 전산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한테 혹시 다른 선생님들 뭐 혹시 질문하실 거 먼저 답하고 갈까요? 열심히 듣고 있겠습니다. 일단 네. 저는 실무팀하고 그렇게 충돌이 많지 않았어요. 정말 중앙박물관은 갑이었어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이었기 때문에 갑이었어요. 딱 이해되시죠? 네, 감이. 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도요. 한국의 거는 리움이나 간송도 빌려줘요. 근데 리움이나 간송 거는 못 빌려. 정말로 제가 그래서 이거 완전 갑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가나 국중박 출신이야. 그러면 돼. 근데 아직도 이게 약간 약발이 있어. 제가 대박 출신인 거는 살짝 속이거든요. 대박은 이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저는 VIP가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VIP가 정말 잘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정권을 줬으면 좋겠어. 근데 VIP들이 절대로 안 줘. 저는 괜찮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갑질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걸로 써먹는 거잖아요. 네. 국중박 출신. 대박건 살짝 깔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한 3, 4분 더 남았는데요. 시간 다 채워야 하니까 여기가 더 편하시죠? 질문 안 하시면 하실래요? 없으세요? 소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지도과 서무하고 있고요. 네, 정유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냥 사실 차출돼서 왔는데요. 박물관에 비읍자도 학교 다닐 때 빼고는 올 일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 들어서 너무 좋았고, 정말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떤 지방에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지역의 박물관도 한번 들러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무쪼록 저희 평택박물관이 정말 박물관, 지자체 박물관 하면 평택박물관 그렇게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잘 그렇게 건립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네,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또 팀장님과 또 관광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한 마디씩 쭉 다 하시고 끝내는 걸로. 빨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간은 충분히.
박물관과 유사한 법률 안에 있는 미술관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마침 이렇게 박물관 관련해갖고 포럼이 있다 보니까 미술관 쪽에서도 아마 이런 지식들이 충분히 시권 발휘되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역시나 온 게 후회스럽지 않게 많은 정보를 듣게 됐고 저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강의라는 걸 듣다 보니까 아 이래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미술관